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등 기능성 표시를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일반 식품에서도 기능성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안을 행정 예고한 건데요. 정부와 농업계는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이 국산 농산물과 농식품의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홍삼과 프로폴리스 추출물 등이 함유된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진 건강기능식품에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 규정안은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 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1일까지 받고 공포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식약처는 우선 홍삼, EPA 및 DHA를 함유한 유지 등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30종을 사용해 제조한 일반 식품은 기능성을 즉시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후 새로운 원료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새롭게 인정받은 후 일반 식품에 사용하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기능성 표시 식품의 사전 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원료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단 현재 문헌 등을 활용해 표시할 수 있었던 숙취 해소 등의 표현을 사용했던 방식은 제한됩니다. 5년의 유예 기간 동안 제조사가 과학적 근거를 입증해야 해당 표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기능성 표시 일반 식품의 안전성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기능성 표시 식품은 식품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 업체에서 제조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 우수 제조 기준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하도록 한 겁니다. 표시한 기능성분 함량은 6개월마다 품질 검사를 해 유통기한까지 기능성분 함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소비자를 위한 피해 예방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는 주의 표시를 제품 줄 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과립 분말식품, 어린이나 임산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과 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등은 기능성 표시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가 소비자 단체, 산업계, 학계, 정부 등이 모여 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만큼 기능성 표시 식품이 식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국산 농식품 소비 활성화와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농업계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 사전 준비 작업을 위해 정부가 공익직불제 시행추진단을 최근 발족했습니다. 추진단은 공익형 직불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익형 직불제의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공익직불제 시행추진단이 최근 발족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월부터 도입될 공익형 직불제 시행 준비를 위해 2일부터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그동안 쌀에 초점을 맞췄던 직불제 체계를 작물이나 논밭에 관계없이 통합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쌀농가 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쌀 이외의 다른 작물, 그리고 중소농가의 소득 안정을 꾀하는 방향으로 직불제가 개편되는 겁니다. 다만 농가들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를 덜 사용하는 친환경 영농 방식 실천 등 생태 환경 관련 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9개 직불제 가운데 쌀 고정 변동, 반농업, 조건분리 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고 이는 다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 체계를 적용하는 면적직불제로 운영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보관입니다.
친환경과 경관보전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경영이양직불제는 공익형 직불제에 포함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농업소득보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1일 공포되면서 공익형 직불제는 올해 5월 1일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아직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농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어떻게 점검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추진단은 이 같은 세부 시행 방안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추진단장은 식량정책관이, 부단장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이 맡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과 지자체 인력을 충원해 추진단은 5개 팀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추진단은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마련합니다. 소농에게 상대적으로 후한 혜택을 주는 공익형 직불제의 단가 체계를 악용해서 농가가 농지 쪼개기에 나서거나 비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와 직불금 등 각종 사업 신청 정보를 일원화해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3월까지 구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공익 직불기금 관리, 교육 강사진 운영 관리 등도 맡을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공익직불제 시행추진단 출범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익형 직불제 개편은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농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4월 말까지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마치고 5월 1일 공익형 직불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기존의 6개 노인 돌봄 사업을 통합 개편해 올해부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작년보다 10만 명 많은 45만 명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으로 나뉘어 제공됐던 노인 서비스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도 35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10만 명 확대하고 기존 안부 확인과 가사 지원 서비스 외에 필요에 따라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또 기존에는 각 노인 돌봄 사업 간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안전 지원, 사회 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개인별 필요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사와 상담을 거쳐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 인구와 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생활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로 1개의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정해 전국적으로 모두 647개 수행기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이용자는 보다 가까운 기관에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기존의 가정방문 서비스 이외에 평생교육 활동, 문화 여가 활동, 자조 모임 등 참여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발굴하는 업무도 확대합니다. 그간에는 어떤 자격이 되면 하나의 서비스만 받아서 실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가시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필요, 욕구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를 중복적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게 개편하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증 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긴급 돌봄을 신청하면 월 20시간까지 가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긴급 돌봄은 올해 1, 2월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어서 받으면 되며 신규 신청은 오는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겨울철 대표 과일인 딸기는 쉽게 물러져서 신선한 딸기를 택배로 받아보기는 힘들었는데요. 맛과 크기, 단단함까지 갖춘 신품종이 개발돼 이제 딸기도 택배로 주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 하우스에서는 맛과 경도가 우수한 신품종 국산 딸기 아리향이 한창입니다. 아리향은 서량 품종보다 크기는 1.5배, 단단함은 28% 높습니다. 기존 딸기는 수확 후 유통기간이 사흘 정도로 짧아 택배에 어려움이 컸지만 아리향은 크기가 달걀만큼 크고 6일 정도 신선함이 오래 유지돼 선물이나 택배는 물론 수출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딸기보다 2배나 큰 킹스베리는 당도가 16브리스 정도로 높고 복숭아 향기가 나는 명품 딸기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이 같은 신품종 딸기를 클로렐라 농법으로 생산하는 충남의 한 딸기 농가는 지난해부터 택배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소비자의 반응이 좋아 소득도 크게 늘었습니다. 딸기도 커지고 맛도 좋고 그리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택배를 보내도 아주 양호한 딸기가 갈 수 있겠다. 신품종 딸기는 봄이 아닌 기온이 낮은 1월에 수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딸기는 꽃이 핀 후 수확까지 봄철에는 45일, 겨울철에는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겨울 딸기는 과일이 크는 기간이 길어져 축적 양분이 많고 경도와 당도가 높은 딸기를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시설하우스에서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보급해 딸기 제철을 봄철에서 겨울철인 1월로 앞당겼습니다. 딸기 시설 재배 면적은 2015년 6,306헥타르에서 지난해엔 7,963헥타르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국산 딸기 보급률은 2005년 9.2%에 불과했지만 국산 품종인 서량과 매향이 개발되면서 지난해엔 95.5%를 점유해 농가의 로열티 부담도 해소됐습니다. 기존 품종보다 크고 단단한 품종은 낱개 포장이나 이제 택배용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저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 확대에도 보다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진청은 딸기 품종의 고급화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신품종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 패턴이 자리 잡으면서 국내 식품 소비 트렌드는 더 작아지고 간편화되고 있습니다. 먹기 좋게 손질된 과일을 소포장한 컵과일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컵과일은 저장성과 선호도 문제로 외국산 과일이 주를 이루는데 국산 과일의 비율을 높여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컵과일의 국산화를 꿈꾸는 김경민 대표를 강창호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생으로 즐기는 신선한 과일. 먹기 전에 씻고, 깎고, 잘라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런 불편한 과정 없이 구입하는 즉시 간편하게 바로 즐길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컵과일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과일이 다른 식품 재료보다 많은 손이 갑니다. 시간의 부해도 많이 받고요. 사서 씻고 세척하고 절단하고 이런 공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말하는 과일을 좀 더 편안하게 뭐든 다른 가공식품처럼 과자처럼 좀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만들면 사업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하지만 간편화되는 식품 트렌드를 따르기엔 과일의 경우 변질되기 쉽고 신선도가 떨어지기 쉬운 게 단점. 김경민 대표는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선하고 안전하게 과일을 손질하고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둔 건데요. 이를 위해 일일이 유관 검사에 당도 검사까지 과일 입고부터 철저히 관리합니다. 재료 검수가 끝나면 본격적인 신선도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침지 과정. 신선 유지제를 혼합한 물에 약 10분간 담그는 과정으로 자른 과일의 갈변을 방지해 신선도를 유지하고 미생물 번식을 억제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이는 필수 과정입니다. 김경민 대표는 신선 유지제도 직접 개발했습니다. 갈변 방지제는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워낙 고가입니다.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사용 빈도수를 많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자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신선 유지제보다 한 10분의 1 가격에 생산해서 저희는 1회 4회 정도 교환을 해서 신선하게 그리고 미생물적으로도 안전한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선 유지제 처리를 한 과일의 경우 시간이 경과해도 색 변화 없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과정을 통해 저장성이 높다는 이유로 외국산 과일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던 컵 과일 상품에
국산 과일 비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곳의 국산 과일률은 60%. 지역의 농가들과 직거래를 통해 직접 들여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친 과일들이 마지막으로 거치는 포장에도 이곳만의 기술이 담겨 있는데요. 김 대표는 이 모든 공정을 자동화했습니다. 좀 더 위생적이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과일이 최적의 호흡을 할 수 있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포장지에다가 특수 처리를 한 거고요. 기본 포장의 물리적인 외형적인 기본 기능 외에 산소를 줄인다든가 에틸렌 가스를 제거한다든가 습도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곳에서 사용되는 과일 종류는 약 30여 가지. 한 해 사용하는 과일은 모두 3,400톤 정도로 본격적으로 제품이 나온 2015년 1억 원이었던 매출은 이듬해 20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후엔 2배씩 껑충 올라 지난해 120억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대부분 대기업을 통해 납품을 하고 있지만 2년 전부터 농식품부 주관 초등 돌봄 교실 무상급식 사업체로 선정돼 지난해엔 25개 시군과 계약해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인정받아 지난 2017년 경북도지사상을 비롯해 지난해엔 제1회 경상북도 스타트업 혁신대상 수상까지 김경민 대표의 목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농업이 세계적인 농업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원료가 아닌 뭔가에 또 후처리를 해서 남들 회사, 남들 나라보다는 좀 다른 경쟁력이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든다면 분명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브랜드 과일들이나 브랜드 농산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앞으로 포부이고 회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이뤄낸 과일의 변신 컵과일. 국내 과수 농가와의 상생을 통해 더 발전할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최근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꾸지뽕나무의 다양한 효능을 검증한 결과 간 기능 개선 효과가 확인돼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꾸지뽕나무는 예로부터 성인병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는 약용자원으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세포를 억제하고 알코올로 인한 간세포의 손상 회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전남 산림자원연구소는 올해를 목표로 식약처에 꾸지뽕나무를 활용한 개발식품 2건을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등재할 계획입니다. 최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겨울철 폭설과 화재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축사시설을 미리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폭설 예보가 있는 경우 일주일 정도의 비상연료나 사료를 비축하고 정전에 대비해 자가 발전기를 준비하는 편이 좋으며 노후화된 축사에는 내부 중간에 지붕 버팀목을 미리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려면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환기해야 하며 낡고 오래된 배선은 미리 교체하고 바닥이나 외부에 노출된 전선은 배관 공사를 통해 쥐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는 최근 2020년 인삼 재배 달력을 제작해 도내 농민과 유관기관에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인삼 재배 달력에는 최근 인삼에 문제가 됐던 고온 피해 연구 결과 등과 함께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PLS에 관한 설명과 인삼에 등록된 농약 정보를 수록했습니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인삼 재배 농가에 꼭 필요한 영농 신기술을 수록한 인삼 재배 달력이 도내 인삼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우리 인삼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을 위한 토지 매수 및 완충 식생대 조성 사업이 한강 수계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1,970억 원의 한강 수계 관리 기금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토지 매수는 매년 강우 때마다 발생하는 흙탕물을 저감하고자 하천변과 도로변 등의 토지를 매입해 완충 식생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성 사업은 내년부터 연간 50에서 10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됩니다. 도는 앞으로 토지 매수 및 완충 식생대 조성을 통해 근본적인 수질 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